골다공증은 골밀도에서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진단이 되죠.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약을 투여하지 않는 비율은 70%에 이릅니다. 10명 중 3명만이 치료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뼈가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골절 위험이죠. 골다공증성 골절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3명 중 1명은 혼자 못 걷게 되고요. 4명 중 1명은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며 결국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그러니 치료제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뼈 건강에도 중용이 필요해요. 회사에는 정년퇴직하는 임원이 있으면서 신입사원도 필요하죠. 파골세포는 이제 은퇴해야 하는 오래된 뼈 조직을 분해하는 세포고, 반대로 조골세포는 뼈 조직을 새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은퇴할 시기에 잘 물러나고 새로 출발할 시기에 알맞게 태어나야겠죠. 그런데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사이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 극단으로 가버리면, 즉 골 흡수가 과도하거나 골 형성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흡수를 막아주는 약이 있고 골 형성을 도와주는 약으로 나뉩니다. 골 형성을 도와주는 약은 부갑상선 호르몬인 테리파라타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약제는 모두 골 흡수 억제제예요. 첫 번째, 서름이라 부르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으로 에비스타나 비비안트가 해당돼요. 4년 동안 평균 40%의 척추 골절 감소를 가져다 줍니다. 단, 고관절 골절에는 효과가 없어요. 비비안트는 하루 20mg 드시면 되는데, T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인 경우 혹은 척추 골절이 있을 때 특히 에비스타보다 추천됩니다. 서름의 이상 반응으로는 열성홍조, 정맥혈전 색전증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열성홍조가 있으면 이 약은 피하시고요. 장시간 비행, 입원이나 수술 치료 등 오래 누워 있어야 하면 정맥혈전 색전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일 전에 중단해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복용 가능하고 치과 치료 받는다고 약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방암 혹은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인데요. 썰음과 다르게 척추뿐만 아니라 고관절 골절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스와 데노로 줄여 부를게요. 두 번째 골 흡수 억제제인 비스부터 보시죠. 투여 1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3년까지 지속됩니다. 골밀도 증가는 50% 정도로 보면 되고요. 3년 후부터는 특히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효과가 더는 증가하지 않아요. 그 대신 약효 성분이 뼈에 오래 남아서 1, 2년 동안 잔여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휴약 기간, 즉 약을 끊어보기도 하는데요. 그 후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그런데 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 후에도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성적이 별로 안 좋거나, 이전에 고관절이나 허리골절 과거력이 있을 때, 또는 만성질환이나 스테로이드, 항암제 등 다른 약물에 의한 2차성 골다공증이 있을 때 끊지 못합니다.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투여 직후 이상 반응으로는 발열, 몸살 등 독감과 비슷한 반응, 위험 증세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피부염이나 근육통이 있어요. 이들 급성기 부작용은 반복 투여하면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스를 쓰면서 정상이었던 신장 기능이 GFR 기준 35 미만으로 악화되면 투여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이 골다공증에 걸리면 비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데노가 되었든 비스가 되었든 골밀도 증가뿐만 아니라 골절 위험을 40% 이상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다만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은 분들은 비스의 골절 예방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못합니다. 이때 데노를 쓰세요. 그리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스를 장기간 사용하면 턱뼈가 상하거나 고관절 골절이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턱뼈 괴사 같은 경우 신경치료나 잇몸 치료로는 안 생겨요. 스케일링도 상관없고요. 위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나 항암제를 쓰는 경우, 그리고 당뇨 환자죠.
이런 분들이 발치나 임플란트 등 뼈가 노출되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1만 명당 3명 정도 생긴다고 해요. 비전형적인 고관절 골절도 드물지만 7년 이상 쓸 때 잘 생긴다고 합니다. 무서운 두 가지 부작용이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스를 포기하시지는 마십시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주로 결막염, 포도막염으로 나타나는데요. 먹는 약 말고 주사제에서 잘 생깁니다. 비율은 1만 명 중 8명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골흡수 억제제 데노스맙으로 가봅시다. 상품명은 프롤리아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입니다. 데노는 랑클 단일 클론 항체로서 팔골세포의 생성을 처음부터 막아버려요. 반대로 비스는 이미 만들어진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년까지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상승하고요. 허리골절도 비스에 비해서 46%를 더 줄여줍니다. 이렇게 골절 예방 효과가 탁월한 대신에 치료를 중단하면 골밀도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걸 리바운드, 즉 반동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8년 지속 후 중단하면 1년 후 골밀도가 7% 감소합니다. 그래서 데노스마블을 잘 맞다가 중단하면 오히려 다발성 골절 위험이 증가해 버려요. 그러니 다른 약으로라도 꼭 바꿔서 골밀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스처럼 휴약기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비스는 뼈 자체에 오래 남아서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중단해도 효과가 데노처럼 삽시간에 사라지지 않고 잔여 효과로 남습니다. 데노는 비스와 반대죠. 데노의 보험 기준은 첫 투여 후 1년 뒤와 2년 뒤에도 골밀도가 마이너스 2.0 미만으로 되어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총 3년 동안 보험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여건만 되시면 4년째부터는 비보험이더라도 계속 쓰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약제를 바꾼다면 비스가 가장 좋죠. 대노의 장점은 턱뼈 괴사나 비정형성 고관절 골절이 비스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것과 신장 기능 저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신장병이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감염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봉화지겸 가능성도 있고 특히 상기도 감염이 56%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227개의 임상시험을 탈탈 털어서 14만 명의 자료를 메타 분석한 최근 자료를 보도록 하죠. 폐경후 여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을 세 가지 약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잘 막아주었냐 해요. 세럼이 가장 효과가 적은데 복용 3년째에 이르러서야 33% 감소시켰어요. 1년 차와 2년 차 때는 효과가 적었습니다. 즉 3년 이상 먹어야 좋아요. 비스의 경우는 3년째까지 약 40% 감소를 가져다 주었네요. 데노스맙이 가장 효과적인데 3년 차까지 평균 70%의 골절 감소 효과가 있었네요. 그래서 50대 중반에서 70대까지 폐경 증상이 없는 여성에서 척추 골밀도가 낮다. 그러면 장기간 쭉 쓸 수 있는 썰m, 즉 비비안트를 추천드리고요. 70세 이상일 때는 고관절 골절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데노나 비스 둘 중 하나를 쓸 수 있는데 비용 문제만 아니면 데노를 추천드립니다. 10년을 쭉 드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골다공증에 안 걸리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걸렸다 그러면 운동과 음식, 수면 습관 모두 챙기면서 치료제를 알맞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루스.